네, 반갑습니다. 개인수여분들 수익민입니다. 자, 오늘은 김정은 트럼프 드디어 만난다. 미국은 북한이 꼭 필요합니다. 이 종목 10배 상승 가능이란 주제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자,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저희 수익민 채널이 우리 개인투자분들의 사랑으로 구독자 13만 7천 명을 달성이 되었습니다. 대단히 감사하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14만 명까지 갈 수 있도록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항상 좋은 영상으로 보답해 드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뉴스가 떴어요. 어떤 뉴스가 떴냐면, 자, 김정은과 트럼프가 만날 수 있다는 뉴스가 떴습니다. 자, 국정원이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트럼프와 김정은 대화 추진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렇게 오늘 나왔습니다. 1월 13일. 자, 12시경에 나왔고요. 1시경에. 자,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북핵에 대한 스몰들도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지금 현재 북한이 핵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핵을 인정하면서 미국의 요구를 들어줄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도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북한의 핵을 인정한다는 얘기가 가장 중요한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북한 입장에서도 우리 핵을 인정해 준다고 그럼 우리도 요구를 들어줄게 이렇게 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북한은 끝까지 버텨가지고 본인들이 원하는 그런 부분들을 차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트럼프는 항상 얘기했습니다. 재집권하면 북한의 김정은과 잘 지낼 것이다. 최대한 김정은의 요구를 들어주면서 이렇게 잘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재집권했죠? 네, 지금 이제 김정은과 얘기를 하려고 준비를 다 마쳤다. 뭐 그런 얘기가 계속적으로 들려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왜 그렇게 지금 트럼프가 김정은의 목을 매는지 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고 가셔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저번에도 책을 한번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중국의 초안전 요 책에 대한 얘기를 좀 이제 계속적으로 했는데,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중국의 이 통일전선 전략이라고 해가지고 중국이 다른 나라를 전쟁을 하지 않고 어떻게 자기의 유리한 나라로 만드는지, 그러니까 중국의 유리한 나라를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한 그런 책인데, 여기서 이제 통일 전선 전략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 내부에 깊숙이 침투해가지고 뭐 기술을 빼온다든지 또는 내부적으로 사회 혼란을 야기해가지고 내부적으로 분열하게 하든지 뭐 그러한 내용을 담은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뭐 시간 나시는 분들은 뭐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지난 바이든이 4년 동안 미국의 대통령을 하고 있을 때, 자, 중국은 미국에 깊숙이 들어가가지고 사회를 분열해가지고 뭐 PC주의나 이런 부분들 막 동성애가 판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미국 내부적으로 심각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미국의 펜타리를 풀어가지고 지금 미국의 켄터키 지방에 가보면 굉장히 문제가 커지고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런 상황들은 굉장히 좀 심각한 부분이고, 하여간 미국은 지난 바이든이 대통령 하고 있는 시기 동안은 발전을 거의 못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중국이 미국의 뒤를 바싹 쫓아왔어요. 아니,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어쩌면 미국을 넘어섰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전기차 부분, 물론 테슬라가 지금 좋긴 하겠지만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완전 자율주행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 중국을 못 따라가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몇 개월 전에 중국에 가가지고 중국의 자동차를 보고 왔는데, 와, 테슬라보다 더 좋아요. 중국은 이미 일찌감치 규제나 이런 부분들을 다 해제를 시켜줬기 때문에 이 자율주행이나 산업 부분에 있어서 국가적으로 밀어주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미 자율주행에 대한 규제가 풀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자율주행이 되고 있습니다. 테슬라도 중국에 계속적으로 진출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완전 자율주행을 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근데 이제 트럼프가 됐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어지겠죠. 본인 나라에서 자율주행을 하면 되니까. 그래가지고 이미 자율주행 기술도 지금 미국보다는 중국이 앞서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친환경 에너지 기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친환경 에너지 기술도 제가 봤을 때는 미국보다는 중국이 앞서고 있다라고 생각 들고요. 드론 기술도 마찬가지예요. 드론 기술도 미국보다는 중국이 훨씬 앞서고 있습니다. DJI 드론들 보십시오. 지금 대부분 다 날아다니는 드론들 보면 다 중국산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양자 컴퓨터도 그래요. 양자 컴퓨터 같은 경우에도 미국이 지금 열심히 투자해서 뭐 이렇게 발전시키겠다 얘기를 하고 있지만, 중국은 이미 옛날부터 몇 조 원씩 투자해가지고 벌써 70큐비트 이상의 그런 이제 성능을 가진 양자 컴퓨터를 구현을 하고 있단 말이죠. 양자 쪽에서도 미국이 중국보다 뒤처지고 있는 그런 흐름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 4년 동안은 미국이 중국에 역전을 당한,
그런 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확실하게 미국을 따돌리기 위해서 미국의 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쪽으로 깊숙이 침투해서 교란 작전을 펼쳤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미국뿐만이 아니겠죠. 네, 여러 나라들이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도 포함이 되는 것 같고요. 그래가지고 지금 만약에 대만 해협에서 미국이랑 중국이랑 붙는다고 칩시다. 그러면 과연 어떤 나라가 이길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자, 핵을 안 쓰는 상황에서 미국이랑 중국이 한번 붙습니다. 해전에서. 자, 미국은 항공모함 전단이 있고 중국은 드론 부대가 있어요. 자, 미국이 자랑하는 F-22 랩터 저거 유인기죠? 근데 저거 제가 봤을 때는 날라다니다가 이거 보이죠? 드론이나 그리고 새 모양 드론 보이시죠? 이 새 모양 드론한테 다 격추당할 확률이 큽니다. 그리고 저 항공모함이나 저기 옆에 구축함 호위함들 제가 봤을 때 중국의 드론 부대들한테 자폭 드론에 당하면 제가 봤을 때 힘을 못 써요. 제가 봤을 땐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에 대만 해협에서 중국이랑 미국이 붙어도 중국이 이런 드론 기술이나 이런 AI 기술로 제가 봤을 때는 미국을 이길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보여져요. 미국은 굉장히 큰 이런 이제 유인기들이고 중국은 완전히 이제 무인기들입니다. 그냥 조종해서 그냥 다 격추를 시킬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미 군사력 부분에 있어서도 미국이 중국을 앞서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조선업에 대한 얘기도 많잖아요. 지금 미국은 군함 수리도 못해. 그리고 군함을 만들지도 못해요. 중국이 100척의 군함을 만들면 미국은 한 척의 군함밖에 못 만드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중국이 미국에 굉장히 앞서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군사력도 딸려. 그 다음에 뭐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뭐 기술력에 있어서도 지금 딸려. 하여간 중국한테 역전을 당했는데 그럼 미국한테 남은 건 뭘까? 미국은 채권이 있지 않습니까? 달러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지만 기축통화 국가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 길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지금 수많은 나라들 특히 브릭스라고 해가지고 앞으로 신흥국이라고 하죠. 성장 가능성이 큰 나라들끼리 똘똘 뭉쳐가지고 이 브릭스를 만들었는데 얘네들이 지금 달러를 안 쓰고 새롭게 이제 자기네들만의 통화를 만들려고 해요. 지금 현재 유럽연합을 보시면 유로화로 이렇게 통합이 돼가지고 뭐 영국 제외하고 그렇게 다들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브릭스도 마찬가지. 브릭스도 지금 자기들만의 통화를 만들어서 어차피 우리가 인구수 부분에 있어서는 거의 뭐 80%를 차지하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만의 통화를 만들어서 우리끼리의 경제를 한번 돌려보자. 이런 식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뉴스를 보시면 러시아 같은 경우에도 비트코인을 전략자산으로 포함하겠다 검토를 하고 있고 중국은 디지털 위안화를 추진해가지고 이미 쓰고 있어요. 이미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미 보면 다 디지털 위안화예요. 현금 들고 다니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길거리의 거지들도 다 QR코드로 국어를 받는 시대가 바로 지금의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중국은 완벽하게 디지털 위안화 CBDC로 완전히 전환이 되었어요. 그리고 최근에 인도네시아도 브리스 정회원국으로 가입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중국도 환영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지금 보면 중국이 거의 한 13억이고 자, 인도가 거의 뭐 14억 15억이죠. 자, 그리고 인니가 한 2억에서 3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러시아, 브라질, 남아공 자, 요 세 개 이 인도네시아 그다음에 인도 중국만 하더라도 전 세계 인구 절반이 거의 뭐 전 세계 인구의 거의 뭐 70% 60% 정도가 다 브릭스 국가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이 똘똘 뭉치게 되면 미국 같은 경우에 제가 봤을 때는 이제 힘을 못 쓴다. 아무리 지금 달러에 대한 그런 부분들 달러 패권이 아무리 강할지라도 이 브릭스에서 경제적으로 독립해서 뭐 자원이나 이런 부분들도 이제 달러로 계산 안 하고 코인으로 하든가 디지털 위안화 CBDC 이런 것으로 돌려버리면 미국의 패권은 계속적으로 약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 이제 미국은 얘네들을 어떻게 견제를 해야 되냐? 이 브릭스가 계속적으로 팽창을 하고 그리고 이렇게 지들끼리 똘똘 뭉쳐가지고 미국을 대응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견제를 해야 될 것이냐? 옛날에도 책을 소개시켜드렸죠. 자, 켈리 키신저의 후임으로 온 브렌진스키입니다. 이 브렌진스키가 이 거대한 체스판이라는 책을 썼는데 한번 읽어볼만 합니다. 진짜로 이 미국의 이 국제 통상이나 외교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앞으로 나아가야 될 만한 그런 이제 방향성과 이런 부분들을 잘 제시한 책이에요. 그래가지고 대부분의 이 미국의 지정학적 전략은 뭐 헨리 키신저의 전략 아니면
이런 브랜지스키의 전략으로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가지고 자, 트럼프는 그 부동산 개발업자이기 때문에 이 지정학적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이 중요성을 알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지금 브릭스가 그린란드 쪽으로 굉장히 눈독 들어가지고 투자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러시아하고 중국이. 그러니까 북극 항로를 거의 중국이 먹으려고 하는 그런 시점까지 온 거예요. 근데 이제 트럼프가 그린란드를 바로 사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지금 또 이게 중국과 이 미국 간에 이 북극해에 대한 그런 이제 분쟁이 또 시작이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파나마 같은 경우에도 중국의 자본이 많이 들어가가지고 거의 먹기 일보 직전이었어요. 근데 이 구간도 지금 트럼프가 자, 파나마 계속적으로 우리 미국한테 적대적으로 굴면 다시 반납하라고 한다. 그래가지고 지금 또 이제 논의를 하고 있죠. 자, 그래가지고 그리고 지금 트럼프가 김정은이랑 또 대화를 한다고 하죠.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지금 미국의 입장에서는 지정학적 요충지들을 차지하지 못한다면 앞으로 이 브릭스 국가와의 이 격차, 이 중국과의 격차가 더 크게 벌어질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미 일론 머스크나 이거 똑똑한 사람들이 이미 다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중국이 지금 자기네들이 역전을 한 것을 그리고 이제 앞으로 거리가 벌려진다는 것을 이미 걔들 알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계속적으로 미국이 이 비트코인이나 이런 부분들을 이제 계속 매입을 하고 그 다음에 계속적으로 이렇게 군사 국방 AI라든지 또는 이제 또 일론 머스크가 얘기를 했잖아요. 이제 유인기는 필요가 없다. 이미 다 중국이 변하고 있는 흐름이란 말이에요. 지금 중국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아무리 뭐 스텔스기, 뭐 F-22 랩터, F-35 그런 거 다 필요가 없다. 이제는 무조건 드론, 무인기로 가야 된다. 또는 이제 우주에서 뭔가를 해야 그래야 이제 중국에 대응을 할 수가 있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은. 그래서 그 방향대로 가고 있는 것 같고요. 자, 그래가지고 미국이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 건 정말 천운이다.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트럼프의 뒤에는 누가 있는가? 이 부분들도 우리가 좀 보셔야 되는데, 자, 옆에 보시면 그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이 지금 이제 뭐 1번부터 이렇게 쭉쭉쭉 해서 14번까지 있죠. 자, 이게 바로 이제 페이팔 마피아라고 하는 집단입니다. 이 일론 머스크 보이죠? 네, 그 다음에 요 피터 틸 보이죠? 팔란티어 그 회장입니다. 그리고 이 트럼프의 뒤에는 이런 마피아들, 그 페이팔 마피아들과, 그러니까 실리콘밸리의 이 거대한 자본들이죠. 그 다음에 월가라고 하는 거대한 금융 자본들이 이렇게 트럼프 뒤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지금 트럼프를 도와줬기 때문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특히 월가의 은행들 중에서 골드만삭스. 자, 골드만삭스가 트럼프의 뒤에 있다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부분들의 정황상으로 봤을 때 지금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로는 요 페이팔 마피아 애들을 좀 맞춰주기 위해서는 비트코인이 끌어올렸고, 그 다음에 이제 월가 애들을 맞춰주기 위해서 특히 골드만삭스의 비를 맞춰주기 위해서는 제가 봤을 때는 이 지하 자원이 필요합니다. 특히 골드만삭스 이런 애들은 원자재에 정통하는 애들이란 말이죠. 전 세계 원자재는 이 골드만삭스가 다 틀어잡고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죠. 자, 그래가지고 우리가 지금 주목을 해야 될 게 뭐냐? 바로 히토류입니다. 자, 미중 갈등의 항상 그 가운데 있는 쟁점이 바로 히토류잖아요. 자, 지금 현재 미국은 다 뒤쳐졌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전기차 자율주행 뒤쳐졌죠. 드론 뒤쳐졌습니다. 5G 뒤쳐졌어요, 옛날에. 자, 그 다음에 양자, 친환경, 하여간 대부분의 이 4차 혁명 기술에서는 미국이 중국에 뒤쳐졌단 말이죠. 자, 그런데 지금 히토류도 중국이 대부분의 채굴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히토류가 뭔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자, 히토류는 주기율표에서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얘기를 나오죠. 자, 지구상에서 상대적으로 희귀하게 존재한다. 상대적으로 희귀하게 존재하지만 일상생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전자기기와 산업의 필수적인 재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자기기와 산업의 필수적이다. 그러니까 어떤 전자기기인지 보도록 하시면, 자, 스마트폰, 태블릿 컴퓨터, 텔레비전, 디스플레이 뭐 등등등 이런 부분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전기차 및 배터리. 자, 배터리를 만드는데도 히토류가 필요하고요. 자, 군사 재료, 미사일, 레이더, 항공기, 제트엔진, 첨단 군사 장비에도 필수적이다. 하여간 4차 혁명에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 히토류는 다 들어간다 보시면 돼. 그러니까 스타크래프트로 치면 미네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스타크래프트도 미네랄을 많이 캐야 그래야 뭐 유닛들을 뽑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히토류는 미네랄이다 보시면 돼요. 자, 그래가지고 지금 보시면 히토류는 주로 중국에서 채굴 많이 되고 미국, 호주도 있긴 하지만 중국이 전 세계 공급망 1등입니다.
예, 그래가지고 맨날 미중 전쟁, 미국이 중국한테 뭐 통제하면 중국은 맨날 뭐만 해요? 히토류만 하는 거예요. 아, 그럼 우리도 히토류 안 팔아. 아, 우리도 히토류 안 해. 너네들한테 안 팔 거야. 이렇게 하잖아요. 그거 한 방이 미국한테는 굉장히 치명적이었다는 것이 옛날부터. 그래가지고 이제 히토류 관련주도 우리나라 종목들 얼마 올라갔습니까? 유니온 머트리얼, 티프레스 이런 애들 엄청 올라갔잖아요. 그쵸? 자,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지금 보시면 골드만삭스가 트럼프 뒤에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트럼프는 골드만삭스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냐? 히토류를 확보해줘야 돼. 미국이 히토류를 확보할 수 있게끔 그렇게 트럼프가 외교와 협상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 그러면 히토류마저도 중국이 장악을 해버리면 그러면 진짜로 제가 봤을 때는 이 미국과 중국의 격차가 더 벌어질 것 같아요. 자, 그래가지고 히토류의 매장량을 좀 보시면 물론 지금은 중국이 채굴량 1등입니다만 지금 현재 아직 채굴이 안 된 그런 지역을 보면 북한에도 히토류가 굉장히 많아요. 자, 지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북한은 히토류 매장량이 전 세계 1위 또는 2위, 1등 아니면 2등이다 이거예요. 그만큼 북한에 히토류가 매장이 많이 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2,500만 톤으로 추정이 된다 하고 전 세계 매장량의 10%에 해당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굉장히 많이 묻혀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 다음에 그린란드도 히토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린란드에도 광범위한 히토류 자원이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된다. 일부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히토류 자원의 10% 그린란드에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트럼프가 목매는 지역 북한, 그린란드 특징이 뭐죠? 바로 히토류 매장 지역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미국이 히토류 패권에서도 밀리게 된다 그러면 앞으로 중국 못 따라가. 제가 봤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만약에 지금 중국이랑 미국이랑 대만 해협에서 한판 붙는다. 아, 그러면 미국이 못 이긴다니까요. 중국의 드론이 그냥 드론 몇만 대 싹 날라가지고 그냥 다 일제히 자폭해버리면 그러면 요 항모 전단 돈이 얼마입니까? 돈이 뭐 제가 예상하기로는 경단이라면 경단이 이거 경단인데 얘네들 얼마나 하겠어? 해봤자 몇 천억이란 말이에요. 몇 천억. 드론들 뭐 만 대, 10만 대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일제 보내버리면 그러면 가성비 안 맞아요. 이거 F-22 랩터인데 이거 그거 거의 수조 원 하는 비행기입니다. 이게 전투기가. 근데 이거 얼마예요, 이거? 이거 100만 원짜리, 100만 원짜리. 100만 원짜리 날아가가지고 날개 툭 박는다. 박아가지고 펑 터진다. 바로 그냥 추락이에요, 그냥. 예? 1조, 2조, 3조짜리가 100만 원짜리한테 두드려 맞는 그런 상황이라고 지금. 못 이긴다고 지금 대만 해협에서 중국이랑 미국이랑 붙으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앞으로 미국이 중국을 조금이라도 더 따라가기 위해서는 히토류 패권을 빨리 이렇게 장악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계속 트럼프가 그린란드에 그렇게 목매는 거예요. 취임하기 전에도 아직 대통령 하기 전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린란드 먹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 그리고 자기 아들 장남 트럼프 주니어를 거기다 보내가지고 계속적으로 이 그린란드 시민들을 이렇게 응원하고 독려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와 이거 히토류 전쟁이 앞으로 굉장히 커질 것이다. 뭐 양자 전쟁, 뭐 달러 패권 이런 거 다 필요가 없어. 지금 히토류. 앞으로 4차 혁명, 5차 혁명으로 가기 위해서는 히토류만이 제가 봤을 때 살 길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토류 관련된 종목들을 좀 이제 눈여겨 보셔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그리고 이제 북한도 잘 보셔야 돼. 북한도 지금 트럼프가 이렇게 김정은이랑 대화를 한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핵 동결 스몰 딜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핵을 너네들이 만든 거는 그래 이게 인정해 줄게. 더 이상 만들지 말고 확대를 하지 말고 있는 거 그대로 가지고 그러고 이제 협상을 하자 이렇게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미국이 원하는 건 제가 말씀드렸죠. 요 지역이라는 거, 요 구간, 여기랑 여기 심포라면 심포. 김정은이 1년 동안 심포를 5번 갔어요. 5번. 평양이랑 심포가 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5번이나 갔단 말이지. 뭔가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리고 여기 낮은 선봉지대. 자, 중국과 러시아랑 국경을 맞대고 있는 지역이거든요. 자, 헨리 키신저가 얘기를 했습니다. 자, 국경선을 맞대고 있는 지역이라면 반드시 미국이 확보를 해야 된다. 그래서 미국의 재산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삼각으로 균형이 맞춰진다. 그게 미국에 굉장히 큰 국익을 가져다 준다 얘기를 했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게 우리나라와 미국이 협력을 해서 이로 이어야 된단 말이지. 이렇게 열차가 이렇게 이어져야
그래야 여기로 이제 조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중국은 지금 블라디보스톡에 대한 그런 이제 영토권을 또 샀죠. 중국이 이미 블라디보스톡으로 진출했습니다. 연해주로. 그리고 연해주 옆에 살린섬 여기로도 이제 진출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 그동안 미국이 중국을 꾹꾹 막아놨는데, 해군력으로 막아놨는데, 이제는 중국이 저기 연해주 쪽으로 해가지고 살린섬으로 태평양으로 진출을 할 수가 있다니까요. 이미 미국은 과거에 일본한테 태평양 진출을 허용해가지고 진주만 뚜르겨 맞은 그런 악몽이 있잖아. 이번에는 중국이 이제 저기 살린섬으로 이렇게 쫙 나와가지고 진출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나라랑 미국이랑 협력을 굉장히 잘해야 돼. 우리나라랑 미국이랑 협력을 해야 그래야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를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은 우리나라 절대 못 버려. 뭐 주한미군 철수한다 하는데 그렇게 못해요. 주한미군 철수해버리면 그러면 이 유라시아 대륙에서의 이 패권을 놓치는 거, 넘기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는 히토류 전쟁이다. 물론 미국이 이런 지정학적인 요충지를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일단 북한에 있는 히토류가 가장 급선무일 것 같아. 제가 봤을 때는 여기서 중국한테 히토류로 휘둘리게 되면 더욱 이 국제 패권을 잡는 부분에 있어서 어려워집니다. 그래가지고 히토류 관련된 종목들 우리가 잘 눈여겨봐야 된다. 지금 트럼프가 간절히 원하는 그런 땅은 그린란드와 북한인데 둘 다 히토류라는 공통점이 있다는 거. 전 세계 최고의 히토류 매장지라는 거.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숙지를 하셔야 되겠다 라고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종목이 관련된 종목인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에는 MP 머티리얼즈가 있습니다. 자, 이 회사는 전기화 및 첨단 기술에 필요한 특수 소재를 생산한다. 자, 그리고 이 회사는 히토류 광산 및 가공 시설을 소유하고 운영한다. 이 게임 끝났죠. 히토류 관련주. 자, 60불까지 갔다가 지금 고점 대비해서 67% 빠졌습니다. 자, 쭉 밀려가지고 지금 이제 20불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이 정도 조정 나왔으면 한번 찍어볼만 하지 않을까. 이동평균선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전환이 되면 한번 찍어볼만 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고, 못해도 지금에서부터 30불까지는 상방으로 열려있는 그런 자리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관심 한번 가져보시고요. 자, 두 번째 종목은 바로 크리티컬 메탈스라는 기업입니다. 이 회사는 호주 기반의 광업 회사다 이렇게 좀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자, 유럽과 그 파트너를 위한 뭐 전기화 및 뭐 차세대 기술을 피어난 전략적 품질을 주력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이렇게 뭐 금속 광물을 채굴 기업입니다. 근데 뉴스가 떴어. 세계 최대 규모 그린란드 히토류가 이제 호주의 기업에 팔려서 바로 크리티컬 메탈스입니다. 자, 크리티컬 메탈스 뭐 탄즈 브리즈 프로젝트 지분 인수 계약을 체결했다. 거래 규모 최대 2,900억이고 뭐 이렇게 2,900억 뭐 히토류 산화물 뭐 이렇게 뭐 매장이 예상된. 하여간 그린란드의 히토류는 이 크리스탈 메탈스가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기업도 지금 7불 정도 하는데, 자, 앞으로 말씀드렸죠. 히토류 전쟁입니다. 앞으로는. 자, 히토류 전쟁이기 때문에, 자, 우리나라 히토류 관련된 종목들도 뭐 3배, 4배, 5배 올라갔는데, 자, 미국의 히토류 관련된 종목들은 더 크게 가지 않겠습니까? 왜냐?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보고 있으니까요. 자, 그렇기 때문에 미국과 관련된 히토류 관련주 요 두 종목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우리나라 히토류 관련주들도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니온입니다. 첫 번째로. 자, 유니온 같은 경우에도, 자, 제가 저번에 영상 한번 올려드렸어요. 자, 트럼프가 당선되고 나서 반드시 히토류 전쟁이 터질 수밖에 없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지금 이제 유니온 같은 경우에도 차트 흐름을 보시면 최근에 이제 고점 대비해서 몇 프로 빠졌냐, 60% 넘게 빠졌어요. 고점 대비해가지고 거의 한 72%까지 빠졌네요. 72%까지 빠졌다가 지금 현재 살살 반등하고 있는데, 이 반등하는 흐름을 보면 특히 10월달, 11월달, 12월달 이 시장이 안 좋았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토류 관련주들은 우상향했다 이겁니다. 계속적으로 연속적으로 양봉이 떴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유니온 좀 이제 눈여겨봐야 될 기업이다라고 저는 말씀해 드리겠고, 못 가도 지금 7,000원, 8,000원까지는 반등이 가능하겠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잘 가면요, 잘 가면 이제 뭐 10,000원까지도 충분히 뭐 가능할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유니온 머티리얼, 자, 유니온 머티리얼 같은 경우에도 히토류 관련주인데 흐름이 나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슬슬 이제 바닥 다지고 반등을 하려고 하고 있고, 현재 고점 대비해서 70% 넘게 빠지고 지금 이제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강조드리지만 고점 대비해서 70%, 80%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살아있는 종목들은 나중에 또 크게 갈 수가 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죠. 자, 그 다음 T플렉스입니다. T플렉스. 자, T플렉스 같은 경우에도 자, 히토류 관련된 종목이고요. 자, 그 다음에 동국 RNS. 자, 동국 RNS 같은 경우에도 자, 히토류 관련된 종목입니다. 자, 과거에 이제 히토류 관련된 이슈로 크게 갔어요. 저점에서부터 고점까지 자, 몇 프로 정도 올라갔느냐? 한 500% 정도 상승했고, 현재 고점 대비 70% 정도 빼고 또 이제 반등해주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히토류 관련주들 시장이 빠짐에도 불구하고 계속 빨간불 유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바닥권에서 도전 캔들 반전형의 패턴이 나올 수 있는 자리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동구 RNS도 좀 이제 눈여겨 보셔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간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는 히토류 전쟁이다. 지금 이미 중국은 미국을 여러 분야에서 뛰어넘었어요. 제 생각에는. 근데 여기서 미국이 만약에 히토류까지 중국한테 휘둘리게 되면 더 힘들 겁니다. 그리고 지금 중국은 미국 속에 깊숙이 침투가 되어 있어요. 사회 경제 문화 쪽으로 해서 깊숙이 침투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국가 단위로 계속적으로 미국을 교란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현재 미국은 정신 바짝 차려야 되고, 이 브릭스의 성장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북한의 이 지역을 좀 이제 확보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유라시아 지역에서의 이 경쟁국들과의 영토를 맞대고 있어야, 그래야 제가 봤을 때는 미국이 앞으로 뭐 20년, 50년 뒤에 어느 정도 패권을 계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생기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 플러스로 대북주 여러분들, 제가 대북주는 맨날 강조드리고 있잖아. 대북주도 꼭 눈여겨보셔야 될 것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뭐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 수익맨 채널이 우리 지금 현재 100% 무료로 어플리케이션 운영을 하고 있죠. 자, 그래가지고 어떤 컨텐츠들을 무료로 운영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뭐 구글 아이디나 카카오톡 아이디 있으면 여러분들 뭐 개인정보 입력할 필요 없이 바로 로그인 가능하니까요. 자, 걱정하지 마시고 이용해 보시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처음에는 이렇게 주요 뉴스 항상 이렇게 업로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제 아침에 미국장 흐름이나 또는 시간의 특징주들, 그 다음에 여러분들 마음 잡을 수 있는 명언들 이렇게 올려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하루 동안 가장 중요한 뉴스들을 이렇게 뽑아가지고 이 뉴스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렇게 별로, 별 3개짜리면 진짜 중요한 거, 별 2개짜리면 덜 중요한 거, 별 1짜리는 덜 중요한 거, 별 없는 거는 일단 그렇게 크게 신경 안 써도 되는 거,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뉴스를 뽑아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대장주가 될 수 있는 종목들은 제가 이렇게 네모로 이렇게 박스로 표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산불 관련주들 흐름 좋았잖아요. 그렇죠? 재룡산 상한가, JLST 급등, 별 3개짜리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당일에 관심 종목을 찾기 힘들다, 그러면 요 장전 주요 뉴스를 보시면서 관심 종목을 선별해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시면 된다. 왜냐? 투자라는 것은 어차피 우리 국장은 특히 트렌드를 따라가는 게 중요해요. 어떤 뉴스가 중요하고 안 중요하고, 이게 더 갈 수 있는 뉴스인지 아닌 뉴스인지 그거를 판단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가 이 뉴스의 강도와 그리고 대장주가 되는 종목들 싹 다 표시해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항상 하루에 한 종목씩 제가 이렇게 관심 종목 업로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뭐 하루에 뭐 많이 드린 건 아니고요. 하루에 딱 하나 관심 종목으로 이렇게 들고 있는데 뭐 나쁘지 않습니다. 승률이 12월 달에도 거의 80% 정도 승률을 달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1월 달에도 거의 한 80% 정도 승률을 달성했고, 뭐 이렇게 계속적으로 좋은 승률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1월 달에도 요즘에 살짝 좀 이제 주춤하긴 했습니다만, 뭐 1월 달에도 뭐 좋은 종목들 추천 많이 드렸습니다. 뭐 코너 모빌리티부터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이렇게 범양건영. 자, 범양건영 오늘 엄청 쌌잖아요. 그쵸? 자, 1월 7일 날 추천해 드렸는데, 자, 범양건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범양건영은 여기서 추천드렸어요. 이렇게 눌리는 자리. 자, 보시면, 자, 이렇게 눌리는 자리에서 제가 이제 추천을 드려가지고, 자, 크게, 수익이 난, 그런 이제 경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안 팔았으면 60% 이상의 수익이 단계에 나올 수 있는, 그런 이제 종목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뭐 그 외에도 다양한 컨텐츠들이 있습니다. 뭐 테마주 일정이라고 해서 한 주간의 일정, 슈퍼게이미들의 기법 강의, 그다음에 뭐 타점 공유라든지 뭐 검색기 강의라든지 이런 다양한 컨텐츠를 100%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이니까 참고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방법은 자 이렇게 설치할 수 있는 방법, 여러분들 댓글창 보시면요 이렇게 링크가 있죠. 요 링크를 터치하시면 여러분들이 어플리케이션 설치할 수 있는 링크로 바로 이동이 가능해서 30초 만에 설치가 가능하니까 한번 해보시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항상 강조드립니다. 지금 미국은 지정학적 패권이 중요한 겁니다. 지금 자, 그 지정학적 패권을 위해서는 그린란드와 북한이 꼭 필요하고, 그 두 개 나라의 공통점은 히토르가 묻혀 있다는 점. 특히 북한은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고 중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미국에 필요한 전략적 요충지다. 그리고 그 전략적 요충지를 위해서 우리 한국은 철도를 이어야 된다. 그래서 대북주와 히드로 관련주 잘 눈여겨보시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익!